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은 될까요? 마철루가 빛나는 싱가포르의 밤거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국인데 공항에서, 호텔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박물관에서 곳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한국과 중국의 대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 그 차별의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희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겪은 뼈아픈 깨달음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세계인들은 한국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지, 제가 직접 느낀 한국인이 중국인과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상하이발 싱가포르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리는 가운데 저는 출국 심사대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샤오링. 북경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상하이의 글로벌 기업에 입사한 엘리트죠. 회사가 주최하는 첫 번째 해외 출장을 앞두고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건 왜일까요?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출장 가방 안에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출장이 제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출근길,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룩한 눈부신 발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자부심이었습니다. 샤오링 씨, 이번 출장 많이 기대되시죠? 일주일 전 김민수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의 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도 G20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넘쳤던 순간이었어요. 회사에서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싱가포르 출장 일정표를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현지 지사와의 미팅,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고 저는 일반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서야 했어요. 주변에는 중국인들 뿐이었고 다들 지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 더욱 크게 들려왔어요. 한국 승객들의 경쾌한 발걸음 소리, 그들을 향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그리고 저처럼 긴 줄에서 기다리는 중국인들의 한숨 소리까지. 공항의 밝은 불빛 아래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팅인가요? 싱가포르 지사와 첫 번째 협력 제안 미팅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손에 쥔 빨간 표지의 여권이 무겁게 느껴졌죠. 비행기 탑승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초조함을 더했어요. 면세점에서는 더욱 선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 고객을 향한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응대. 반면 중국 고객들에게는 형식적인 안내뿐이었어요. 저는 화장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박수진 대리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님은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시는 중이었죠. 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큰 나라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거지? 심사관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며 추가 질문에 답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일까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열등감이었을까요? 간신히 심사대를 통과하고 나오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박수진 대리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의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푸동공항의 웅장한 터미널을 걸으며 귓가에는 끊임없이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외국 항공사 직원들이 한국 승객들에게 보이는 특별한 친절. 중국인인 제게는 형식적인 미소뿐이었죠. 탑승구에 도착해보니 한국 승객들이 우선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객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친절한 안내방송이 울리는 동안 저는 묵묵히 기다려야 했어요. 활주로의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출장에서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요. 옆자리에선 한국인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활주로의 불빛 사이로 상하이의 마지막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한국 동료들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입국심사 직원은 한국 여권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향한 눈빛은 달랐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는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김민수 팀장님과 박수진 대리는 현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한국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과 괴물은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우리 팀도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한답니다. 요즘은 한국 예능도 자주 봐요. 예능 감각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영어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는 한국 동료들 옆에서 저희 서툰 발음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입국장 곳곳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어보다 더 많은 한글 표지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이런 차별은 계속됐죠. 한국 동료들의 짐은 특별관리 스티커가 붙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반면 제 캐리어는 마지막 무리에 섞여 나왔어요. 샤오링 씨, 이쪽으로 오세요. 회사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수진 대리의 친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로 쉽게 구별됐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세련된 패션으로, 비즈니스맨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눈길을 끌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한국의 문화부터 시작해 음식, 패션까지 관심 분야가 다양했어요. K-팝 이야기가 나오자 운전기사까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제 딸이 블랙핑크 팬이에요. 저도 덕분에 한국 노래를 많이 알게 됐죠. 한국 제품도 정말 좋아요. 특히 화장품은 제 아내가 애용한답니다. 삼성 갤럭시도 써보고 있는데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싱가포르의 마천루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제 마음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죠. 저녁 식사는 유명한 현지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현지 음식 문화를 존중하며 적절한 매너로 식사를 즐겼어요. 젓가락질도 우아했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칠리 크랩을 먹을 때도 손수건으로 입가를 깔끔히 닦으며 식사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항상 이렇게 예의 바르시네요. 음식도 잘 드시고 직원들을 존중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의 말에 김민수 팀장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였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흘리고 직원들을 거칠게 대하는 모습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테이블 위로 흘린 음식들, 바닥에 떨어진 냅킨들, 그리고 계속되는 고성이 신경 쓰였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항상 저렇게 시끄럽나요? 레스토랑 매니저의 질문에 김민수 팀장님은 재치 있게 화제를 돌렸지만 그 순간의 부끄러움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화려한 야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싱가포르의 밤거리를 수놓은 네온사인 중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눈에 띄게 많았어요. 50층이 넘는 특급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한국 동료들이 받은 특별한 대우와 존중이 가슴 한켠을 계속 아프게 했죠. 싱가포르의 첫날 밤, 에어컨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에요.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죠. 하지만 오늘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비즈니스 미팅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호텔 방에서 마지막 리허설에 몰두했어요.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며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죠.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싱가포르 지사의 대형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임원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차례가 먼저였죠.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올해 중국 시장은 전년 대비 120% 성장했습니다. 소비자 구매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 우리 제품의 주요 타겟층인 20대에서 30대의 구매력이 증가했습니다. 질문도 날카로웠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과대 포장된 것 아닌가요? 제 발표 자료는 화려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 눈부신 경제 성장률,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보여주는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PPT 화면마다 빨간색과 금색으로 강조된 수치들이 번쩍였죠.
하지만 현지 임원들의 표정은 시종일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성장률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경쟁사 분석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 데이터 출처가 궁금합니다. 매 질문마다 제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던 제 불안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김민수 팀장님의 발표는 달랐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시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은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도 깔끔했고 데이터는 객관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상 대신 절제된 디자인으로 신뢰감을 주었죠. 현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영어 실력도 뛰어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죠.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신뢰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현지 임원들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미팅이 끝난 후 현지 임원들은 김민수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진 대리도 함께 초대받았죠. 반면 저는 형식적인 인사만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점심 식사 자리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고급 중식당이었지만 김민수 팀장님은 현지식 사용에도 능숙했어요. 젓가락 사용부터 음식을 나누는 방식까지 세세한 매너가 돋보였습니다. 식사 중에 김민수 팀장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샤오링 씨, 비즈니스는 숫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실제 데이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나 봅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과장된 통계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과 문화적 이해,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깊은 존중.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벽에 걸린 각국 기업들의 인증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ISO 인증서부터 현지 정부가 수여한 상장까지 그들의 성과는 분명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현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팀과 일하면 정말 편해. 약속도 잘 지키고 디테일도 꼼꼼하게 챙기잖아. 맞아. 우리 의견도 잘 존중해주고 이런 파트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했어. 우리 시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더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의 미팅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꾸만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수치와 그래프로 가득한 제 발표 자료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의 야경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오늘 미팅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팅 후 여유가 생긴 주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시장인 부기스 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였죠. 이곳에서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장 입구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계 등 다양한 인종의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천들과 향신료, 냄새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박수진 대리가 물건을 고르자 특별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메일은 거이네요. 품질이 정말 좋아요. 저희 딸도 한국 화장품만 써요.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예의 바르시죠. 물건도 함부로 만지지 않고, 반면 제가 다가가자 상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중국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물건을 치우기도 했죠. 죄송하지만 이건 진열용이에요. 방금 전까지 한국 동료들에게 보여주던 그 상품이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액세서리 가게였습니다. 박수진 대리가 목걸이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얼마인가요? 한국 손님께는 특별가로 20% 할인해 드릴게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제가 같은 제품을 집어들자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50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는 죄송하지만 할인 기간이 끝났어요. 김민수 팀장님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 듯했어요. 샤오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시장 한켠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채광이 좋은 창가 자리였죠. 김민수 팀장님이 커피를 주문하시는데 바리스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한국분이시네요. 저 K-pop 정말 좋아해요. 김민수 팀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게 불편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창밖으로 시장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현지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대우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에 걸린 팻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인 출입 금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죠? 아마도 이전에 안 좋은 경험들 때문일 거예요. 김민수 팀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곳곳에서 마주치는 한국과 중국의 대조적인 모습들. 한국 관광객들은 환대를 받고 중국인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는 현실. 관광지로 자리를 옮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센토사 섬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은 VIP 대우를 받았어요. 가이드들은 특별히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겠다며 나섰죠. 한국 분들은 항상 매너가 좋으시네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셔서 저희도 기분 좋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단순히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란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들린 현지인들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난 뒤로 우리 상점가가 더 깨끗해졌어. 맞아. 질서도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지.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건 단순히 숫자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것은 작은 예의와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유서 깊은 건물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양식의 웅장한 외관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아시아 문화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중국인으로서 당연히 중국 전시관으로 먼저 향했죠. 웅장한 진시황 병마용 모형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5,000년 역사의 증거들이 빛났습니다. 중국 전시관의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당나라 시대의 금제 장신구는 정교한 세공 기술을 자랑했고 명나라의 청화백자는 우아한 문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교열은 과거 중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와, 이 도자기들을 보세요. 청나라 시대의 걸작이에요. 우아한 청화백자부터 화려한 금빛 장식까지 중국 문화의 정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실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몇 장의 사진만 찍고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웅장한 유물들 앞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정말 큰 나라였네요. 과거 시제로 말하는 관람객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한국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글 전시관 앞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놀라워요. 각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니.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게 정말 철학적이네요. 이런 과학적인 문자체계를 500년 전에 만들다니. 외국인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죠. 한복 전시관은 더욱 특별했어요. 현대적 조명과 첨단 기술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재현된 왕실 의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AR 체험존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죠. 이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단아하면서도 화려해요. 평상복도 예술이네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이 대단해요.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복을 즐겨 입는다는데 이해가 되네요. 케이크 전시관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BT 무대 의상부터 오징어 게임 세트장 미니어처까지 관람객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보세요. 판소리가 힙합과 만나다니. 전통 문양이 현대 패션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구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문화 강국이 됐을까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도 인기였습니다. 전통 궁중무용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었고 VR로는 고궁을 걸어볼 수 있었어요. 현대 기술로 전통 문화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문화유산을 이렇게 새롭게 표현하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박물관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전통을 현대와 조화롭게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죠. K-pop,
K-드라마, K-뷰티. 이 모든 게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마지막 전시관에는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들, 빌보드를 석권한 K-팝,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들의 성과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제 미국 다음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작은 나라가 이룬 가장 위대한 문화혁명이에요. 박물관을 나서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왜 이러지 못할까요? 단순히 오래된 역사나 거대한 유물들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싱가포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길가의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죠. 젊은이들은 그들의 춤을 따라 추고 있었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일주일.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면세점 직원들도 특별한 배웅을 해주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에서의 차별적인 대우,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냉담한 반응, 시장과 박물관에서 보고 들은 것들.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깨달음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처음에는 분노와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의 마지막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존경은 강요할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성과 태도로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 동료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의 노력까지.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첫 회사 미팅에서도, 시장 상인들의 대화에서도, 박물관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는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세계인의 진정한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하는지, 왜 한국은 이토록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크기나 역사가 아닌 진정성과 배려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좋아. 우리도 변할 수 있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말이 맴돌았어요. 한국인들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주죠. 한국 문화는 새로워요. 하지만 전통도 잃지 않았죠. 이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히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려. 그것은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힘, 문화의 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한 걸음씩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세계인의 진정한 존경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 엘리트 샤오링의 싱가포르 출장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샤오링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감동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